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베트남 자국 백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전에 HLB 관련 기사에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노투스 관련된 기사 나왔죠. 이 적대적 M&A를 대비해서 황금 낙하산을 도입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HLB가 작년 12월 달에 전문적 투자자와 함께 총 962억 들어서 이제 노터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3월 30일에 이제 정기주총이 있는데요. HLB 관련주들도 이제 황금 낙하산, 골든 패러슈트 관련되는 부분 도입이 되는데, 노토스도 이제 정관 일부를 변경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신설했죠. 그래서 노토스는 이제 대표이사 50억, 이사에게 이제 30억 지급한다는 내용을 이제 추가했는데요. 황금 낙하산은 이제 보통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서 외부에 넣은 게 경영권 이제 그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방어가 좀 취약한 기업들이 이제 주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합병하는 당사자 측에 비용을 높여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어떤 그 수단인데요. 근데 이제 노토스는 안정적인 어떤 경영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황금 낙하산 이제 도입하는 그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LB와 기존 오너 간의 지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경영을 위해서 황금 낙하산 조항을 도입했다. 이번 3월 30일에 이제 잔금 납입이 되면 HLB 지분이 18.4, 기존의 정인선 대표하고 이제 김도영 대표의 지분율이 12.8%, 12.7% 요렇게 좀 내려온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구주 매각 대금 받았던 부분들을 BW에 이제 재투자하는데, 향후에 이런 이제 CB나 BW 같은 메자닌 발행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기존 경영진이라든지 최대 주주였던 지분율 희석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골든 패러슈트 수량을 통해서 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사전에 이제 이런 부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HLB도 이제 이런 어떤 흐름을 하고 이제 노터스까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또 추가로 이제 HLB도 보면 정관에 보면 이제 메자닌 자금의 규모를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에 또 유사시하면 이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황금 낙하산 조항을 통해서 뭐 방어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크게 이슈가 되진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이렇게 우호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3거래일 연속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왔고요. 바이오주들도 HLB 관련주들은 HLB가 좀 중심으로 5% 넘게 올라가면서 자, 어느덧 이제 34,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HLB 관련주는 이제 장정에 보시게 되면 이 불공정 거래 무혐의 판정 이 기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 5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금감원의 부분들이 이제 이번 이 무혐의 판정, 이 혐의 확정으로 사실 삼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HLB의 메인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 엘레바의 NDA 신청이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으로 부각되는 어떤 차원이, 그동안에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의 어떤 소식에 따라서 좀 등락을 좀 많이 했다면, 이제 본령인 레보세라닌 관련되는 어떤 시각이 기대감으로 계속 이제 주가에 좀 표출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유명한 이제 애널이죠. 오병용 이제 한양증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내면 사실 그간에 많은 어떤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해서 상당히 좀 주목한 어떤 부분이고요. 오병용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HLB 종목에 대해서 장기간 이제 그 리포트를 쏘았는데요. 작년에도 M&A를 기반한 부분이라면 바이오 투자에서는 HLB를 해야 된다. 그 리포트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멘트가 또 이렇게 나왔죠. 오랜 기간에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조사 관련되는 부분. 이게 사실은 어떤 종목에서 상당한 어떤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도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좀
저조했죠. 그래서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확정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수급이라든지 흐름에서 견조한 흐름을 지금 며칠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초반보다는 이제 오후 가면서 이제 HLB 관련주들이 특히 이제 HLB 중심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3만원대 중반이 넘어가야 사실 거기 또 안착을 해야 4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 여기다 어떤 도전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요 흐름들이 지금 이제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HLB 관련전에서는 또 이제 한측에서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골든 타이밍이 3월달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3월달에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 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 3월, 4월에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나온다라고 하면 리보세라닌가 이제 쌍두마차의 흐름으로 주가의 어떤 흐름이 좋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모멘텀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베트남 현지에서 이제 나노코박스 포함해서 자국 백신에 관련되는 기사들이 여러 건이 올라왔는데, 오늘 좀 보여드릴 것은 이제 스푸트닉 관련되는, 스푸트닉은 사실 이제 러시아의 국영통신사죠. 2014년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러시아 백신의 이제 스푸트닉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데, 이름이 이제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이제 이 기사들이 이제 송출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자국 백신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판조의 이야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부라든지 정부에서 뭔가 좀 이제 될 듯하면 좀 기대감이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소식이 안 나오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여기에서 좀 이제 비난조의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3월 달이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어떤 이슈가 있는데 진척 사항이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순 넘어서 계속 이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사망 위기 번역을 했을 때 뭐 이런 건데요. 지금 나노코박스는 이제 그나마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은 완료를 한 상태에서 결과 판단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이제 ARCT 로사라든지 코비박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완료를 하지 이제 투약을 끝내고 이제 이런 어떤 부분 단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백신이 중간 단계에서 임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베트남 백신의 운명은 여전히 현지 분위기는 의심스럽다, 이런 어떤 부분을 하노이 발로 이제 스푸트닉에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코비박 같은 경우에는 자금과 이제 라이센스 관련되는 부분이 영원한 문제다. 이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이제 공산국가에서는 아주 어째 보면 이 속도가 빠를 것 같은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 규제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이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승인 관련해서 생각보다 진척이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코비박 같은 경우에는 그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금이라든지 라이센스 프로세스 관련해서 여전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고 있다. 뭐 어제는 심지어 다른 어떤 기사에서는 중도 포기 이런 어떤 얘기까지 나왔다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노코박스 입장에서도 보면 ARCT로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나마 이제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는 임상 단계를 지금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 결과 가지고 이제 최종 조율이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3월 30일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날짜가 집혀 있는 이제 의약품청이 허가 이제 주무관청이니까 보건부 산하에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완료될 추가 백신에 대한 허가 기준에 대한 어떤 지침을 개발하고 개발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발행하기 위한 초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보건부의 어떤 이 분위기도 보면 뭔가 이 보건부도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인지 정식 사용 승인인지 이렇게 규제를 보면 뭔가 이제 규제 기간이지만 이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서 어떤 중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FDA나 EMA 사례를 충분히 하면 그 승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융통성이나 용기가 없고, 심지어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상당히 좀
이런 절차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질질 끌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 3월 30일 이전에 어떤 결과들의 단초를 통해서 1월 달에 나왔던 평가위원회 그 구성되었던 부분의 결과가 자문위로 넘어가서 보건부 장관의 최종적인 긴급 승인이 늦어도 4월 안에 나와야 사실은 이제 긴급 승인이 의미가 있고, 이제 그 이상이 가면 사실은 이제 뭐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이제 정식 사용 승인에 준하는 어떤 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만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베트남 현재 뭐 SNS라든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비난조의 글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호난 회장도 이제 뭐 호난 회장의 뭐 장모님도 계속 뭐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이제 조속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HLB 흐름에서는 리보세라님의 어떤 모멘텀과 같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차트상으로도 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차트를 보시면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3거래를 매수, 기관도 좀 매수고, 개인들은 이제 좀 올라오니까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간에도 한 250원 빠졌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는 많이 빠져서 4.99 정도입니다. 차트상은 의미 있는 부분이 일단 거래량이 나와서 그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고요. 3거래 연속 추세지표인 파라볼릭자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태깅을 오일선 위에서 견조하게 3거래 양봉이 나왔던 부분들은 처음 있는 일이죠. 사실은 올해도 처음입니다만 최근의 흐름에서는 이런 부분은 처음이고요. 추세의 어떤 전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봉 차트에서 파라볼릭자가 지금 바뀌었다는 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중기 추세의 어떤 전환 포인트를 기술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작년에, 그러니까 그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9월 달에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월봉에서 파라볼릭자는 전환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의 어떤 이 흐름으로 작년에 이제 이 몇 달 동안의 흐름이, 단기 흐름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이 주봉상에서 의미 있는 이 전환 시그널이 다시 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봉에서의 어떤 이 흐름단은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이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가격 라인에서는 의미 있는 라인이 이제 35,000원대 라인,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넘어가기 4만원, 그 다음에 작년 어떤 상승 흐름의 중심 라인이었던 게 5만원이니까 이 라인 흐름으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자, 35,000원의 안착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하겠죠. 이 흐름이 내일 이어질지 관심 가지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